제약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 호주로 조교학을 자녀와 함께 옵니다. 그죠? 예, 이때 엄마가 함께 올 수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엄마가 함께 오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호주에 있는 또 친인척이 호주에 이민 가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친인척이 우리 자녀를 또 가디언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 조건이 각 도시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니면 절대 가디언을 할 수 없는 도시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1년 이후에 우리 자녀만 두고 엄마가 홀로 자녀를 홈스테이 같은 데 두고 엄마가 나오고 싶다. 근데 그 도시는 규정이, 그 교육청의 규정이 엄마 아니면 가디언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교학을 결정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지를, 도시별로 차이점을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호토박이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좀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자, 호주 조교와 엄마만 가디언 해야 돼? 아닙니다. 엄마 아니더라도 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각 주정부별 가디언 조건. 자, 먼저 조교학을 갈 때 그 유형을 한번 나눠보면요. 학교 형태에 따라서 조교학을 좀 나눌 수 있죠. 사립기숙학교가 있고, 이 사립기숙학교는 법적으로 그 학교장이 학생의 가디언을 합니다. 예, 사립기숙학교니까 뭐 엄마가 온다든지 친인척이 뭐 홈스테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립기숙학교에서 다 지내는 거니까 학교장이 법적으로 가디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 사립학교를 간다? 마찬가지로 학교장이 가디언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함께 간다 그러면 그 엄마가 가디언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학교장이 뭐 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닌 누군가가 친인척이나 아니면 엄마가 뭐 예를 들어 아빠의 친구 뭐 이렇다라고 하면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만 가디언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결정 권한은 그 학교장, 사립학교 학교장이 하게 되고요. 공립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 각 주정부별로 교육청에서 규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디언 형태를 가지고 나눠 본다 그러면 홈스테이를 하거나 하면 이제 예전에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죠. 홈스테이 하면 홈스테이 그 호스트가 홈스테이 가정의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가디언. 요즘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법적 가디언 역할은 교육청이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지정한 그 사립 가디언이거든요. 그곳에서 하지 홈스테이를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의 호스트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로 갔을 때, 기숙학교 말고요. 사립학교로 갔을 때는 이제 아이가 만약에 뭐 친인척 집에 있다라고 하면 그 친인척의 가디언 성립 여부는 그 학교장이 하지만 공립으로 갔을 때는 그 공립교육청이나 혹은 그 공립교육청이 지정한 가디언 전문업체가 그 절차를 이렇게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이 가디언 비자는 부모 중 한 명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큰아이는 엄마가 가디언하고 작은아이가 아빠가 가디언하고 이러면 우리 네 식구가 함께 갈 수 있을 텐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디언 한다 그러면 엄마가 두 자녀의 가디언이 되는 것이고 아빠는 안타깝지만 달리 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끔 아이들 방학 때나 이럴 때 뭐 한두 번 이렇게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밖에 성립이 안 되고요. 만약에 계속 지내고 싶다라고 하면 아빠는 별도의 학생비자를 뭐 대학원 과정에 학생비자를 받아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영어학교라도 등록해서 영어 과정으로 뭐 비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런 비자들이 또 나이가 있으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조교학으로 함께 와 지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근데 미국은 사실 부모가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 그래도 호주는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가디언 비자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친인척이 가디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사립학교는 아까 사립학교장이 결정하면 되니까 삼촌 이내 관계가 아니고 지인 관계라도 되지만 공립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반드시 이 아이와 친인척 관계를 또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하나 우리 도시별로 조목조목 짚어드려 볼게요. 자, 조교학 가디언 조건. 먼저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대표적인 도시죠. 시드니입니다. 자, 여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엄마 혹은 아빠만이 가디언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호주 현지에 이모가 살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엄마나 아빠가 가디언을 해서 함께 와야만 조교학이 성립이 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립학교 공유입니다.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요.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이런 어린 학생들은 보통 학교장, 사립학교장이라도
엄마가 아닌 부모가 아니면은 가디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모 정도 된다라고 하면 또 도로 허가를 또 해주기도 하고요. 자, 5학년에서 8학년까지는 이제 삼촌 이내에 친인척 관계면 그 사람이 가디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삼촌 이내 친인척 관계는 꼭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삼촌이 호주에 비즈니스 비자로 먼저 가서 조카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 그럼 거기에 또 우리 아이들을 좀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삼촌이나 숙모가 법적으로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디언도 할 수가 있죠. 자, 9학년부터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도 홈스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는 입학 확정서라는 그 COE라는 서류와 그리고 이 어코모데이션, 홈스테이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웰페어 레터라고 하거든요. 그걸 CAAW라고 하는데 이 서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학생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이 CAAW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요 서류들 샘플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영상에 한번 띄워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이렇게 조교학을 오면 그 어린 자녀들이 뭐 IELTS다, 토플이다, 뭐 PT 같은 이런 공인 영어 성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로 오면 각 교육청별로 다 이게 조건이 좀 다른데 소정의 영어 교육기관을 거쳐서 호주 아이들이 있는 정규반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IE 센터라고 해요. 인텐시브 잉글리시 센터라고 하는데 이 교육기관 안에 공립교육기관입니다. 이 교육기관 안에 들어가면 유학생뿐만 아니라 뭐 이민을 왔는데 그 자녀가 영어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영어권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뭐 다양한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정규 학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보통 이 IC 센터는 이제 영어 못하는 아이들만 가니까 한국에 계신 엄마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피해 가려고 우리 아이들은 첫날부터 그냥 호주 아이야 단짝 친구를 해가지고 호주 교실에 딱 들어가서 공부하면 보기에는 뭐 엄청 영어가 금방 성장할 거고 사실 조금 욕심이고요. 호주 교육기관에서 이 과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죠. 아이들이 충분히 적응을 잘 해서 정규반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피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영어 프로그램이 꽤 잘 돼 있거든요. 이 IC에서 제공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HSP라고 해요. High School Preparation 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스쿨이 중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그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니까 뭐 굳이 피해갈 건 없죠. 뉴사우스웨일즈 즉 시드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텀 3 즉 6학년의 7월 호주는 연초에 시작하고 연말에 학년이 끝나니까 1년이 4텀이에요. 그래서 7월에 들어갈 때는 초등학생일지라도 이 하이스쿨 준비 과정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하반기 반년 동안 텀 3, 텀 4를 HSP 과정을 하고 그 다음 바로 7학년 연초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통을 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과정은 이 시드니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한 학교에 ESL 보조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 과정은 바로 IC 같은 과정 없이 정규반으로 보통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사립학교는 보통 사립학교 안에 이 HSP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아주 드물거든요. 정말 뭐 만약에 사립학교 안에 HSP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는 꽤 학교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유학생이 좀 그 학교에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학교일수록 자체 HSP를 운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립학교들은 그 유학생 뭐 전체 학생의 5%도 안 되는데 그 학생들을 보고 또 그게 뭐 레귤러하게 매번 이렇게 일정한 수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HSP가 별도의 사립 영어학교 도심에 보면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HSP 뭐 엄마들이 볼 때는 건물의 한 개층 정도를 쓰는 걸로 보니까 뭐 학원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선생님은 일반 학원 선생님하고는 달라요. 이 HSP 이 전문 선생님이거든요. 이 HSP 과정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뭐 8학년이 갔다. 8학년에 맞는 영어를 가르치긴 하지만 8학년에 맞는 수학도 하고요. 8학년에 맞는 과학도 하고 중요 과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 국가 과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누락되지 않고 HSP 과정을 마치면 바로 연결되는 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멜번입니다. 멜번은 나이로 따집니다. 만 15세 미만까지는요, 즉 14세까지죠. 그러니까 부모 또는 삼촌 이내면 가디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 상황상 내가 갈 수는 없고 할머니가 간다. 할머니도 학생으로
치면 2촌이잖아요. 그죠? 뭐 이모가 간다. 이모는 3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 가더라도 보낼 수 있는 곳은 또 멜번이 가능할 수가 있죠. 15세부터는 마찬가지로 홈스테이 전혀 뭐 지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홈스테이를 할 수 있고요. 보통은 그 시드니나 멜번은 이제 대도시고 하니까 이제 지인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우리 아이를 홈스테이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가 뭐 영주권 시민권자라고 해서 유학 온 학생들은 마냥 자기 집에 이렇게 웰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교육청이 그 집에 조사를 나가가지고 혹은 교육청에서 독점 허가를 받은 그 홈스테이 전문 업체가 그 집에 가서 다 조사를 하고 뭐 학생이 지낼 방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집에 환자가 없는지, 그 집의 성인은 모든 신원조회를 다 거치게 되고요. 뭐 병적 기록까지 다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홈스테이 승인 절차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해서 만 15세가 넘는다고 해서 그 집에 우리 아이를 보내면 되겠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사립학교는 학교생이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립은 교육청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 가정이나 홈스테이를 할 수는 없고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득한 가정만 가능합니다. 자, 멜번으로 갔을 때도 영어 점수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도 IC 센터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학교 안에 정규 하이스쿨 안에 IC가 있어요. 그래서 7학년부터는 이쪽으로 가고요. 사립 HSP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멜번 같은 경우는 이 공립 IC 자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멜번으로 갈 때는 종종 저희가 이제 사립 HSP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기도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자, 브리스번입니다. 조교학으로 또 많이 선호가 되죠. 한국에서 직항도 있고 하니까 많이 선호되는데 여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3촌 이내, 뭐 부모가 아니라도 괜찮지만 어쨌든 3촌 이내가 할 수 있고 7학년부터는 정부가 지정한 그 홈스테이 가정으로 배정이 되고요. 영어가 이제 안 되는 학생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7학년부터는 IC 센터로 먼저 보내지고요. 아니면 사립 HSP로 가는데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이 세 개 뭐 3대 빅 도시잖아요. 조교학 갈 때 이 3대 도시로 좀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 세 개 도시들 중에서는 브리스번 지역이 그래도 이 사립 HSP 과정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시드니, 멜번 같은 경우는 이 건물 하나에 한 개층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면 브리스번에 있는 이 HSP 과정들은 학교 앞에 이렇게 좀 넓은 잔디밭도 좀 있고 학생들이 그 야외 액티비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마련이 돼 있어서 좀 더 사립 HSP도 상당히 선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요즘 최근 들어서 종종 이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아닌 지역으로 조교학의 문의가 좀 생깁니다. 저희도 이제 왜 어떻게 퍼스를 염두에 두게 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워킹 할리데이 때 과거에 그 엄마 아빠가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했거나 워킹 할리데이로 퍼스 지역에서 보냈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우리 아이하고 함께 가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도시가 뭐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아닌 도시로도 꽤 많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만 14세 미만. 네, 아까 그 멜번보다는 나이가 한 살 더 낮죠, 그죠? 만 14세 미만이면 3촌 이내 신인척이면 되지만 14세부터는 지정된 홈스테이 가정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없는 경우는 여기는 퍼스는 조금 특이하게 초등학교 1학년일지라도 무조건 IC 센터. 아까 왜 그 세 개 도시는 7학년부터 주로 IC 센터에 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HSP라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이 퍼스 같은 경우는 IC 센터가 7학년부터 관장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관장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가 잘 준비됐다 하더라도 공인 성적을 내지 않으면 초등학생일지라도 일단은 IC 센터가 있는 학교로 먼저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IC는 아까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은 정규 아이들하고 좀 분리된 공간이라고 공립학교 안에 있다 하더라도 좀 분리된 공간인 경우는 많은데 이 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정규 학교예요. 정규 학교에 영어에 좀 더 특화된 선생님이 좀 더 계셔서 이 선생님이 정규 국가과정도 진행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집중 교육을 더 좀 추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비도요, 이 퍼스 지역 같은 경우는 1년치 정규 학비를 내고 거기다가 이 영어 보충 비용 뭐 연에 한 3,000불 정도 되는데 이걸 추가로 더 내게 돼요.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 호주에 와서 1년을 보냈다.
퍼스가 상당히 영어 성장이 좀 빠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 교과 과정도 그대로 하면서 또 보조 선생님이 또 얘에 대한 케어를 같이 또 해나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영어가 발전되는 것 같아요. 아주 영어가 또 뛰어나면 물론 뭐 처음부터 이 보조 영어 선생님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굳이 이걸 마다하실 필요는 없죠. 정규 교육 과정 다 하면서 또 엑스트라로도 추가로 이렇게 받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호주 수도 캔버라인데요. 이 캔버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명확하게 있을 때만 학교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빠가 뭐 주재원으로 가서 먼저 직장을 잡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주소지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는 공립학교 학교 배정이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엄마가 뭐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데리고 호주에 조교학을 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쉽지만 캔버라 지역은 좀 배정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주소지가 없고 내가 어떤 동네에 거주를 할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확한 주소지가 있어야 교육청에 지원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캔버라가 상당히 주는 장점이 여기가 은근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어요. 이 라이트 레일이라고 해서 지상에 트램 같이 이렇게 쭉 다니는데 도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도시가 안정돼 있다라고 할까요? 직장을 가진 성인 남녀의 약 60%가 뭐 공무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도시가 좀 안정적이었고, 호주에서는 보통 캔버라가 약간 좀 가족 중심 생활 문화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학년 이상의 조교학을 염두에 두고 엄마가 오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차 없이 생활하기에는 호주가 만만치는 않은데, 뭐 시드니, 멜번 혹은 브리스번 일부 동네 마침 학교 옆에 집을 렌트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생활해 볼 수 있는데, 캔버라도 광역 도시는 아니지만 위치에 따라서 뭐 강갈린이라든지 발코넨 같은 이런 지역들은 인근에 렌트만 잘 얻으면 또 차 없이도 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캔버라는 대입 시험을 안 치고 내신만 가지고 대입 지원을 하게 돼요. 만약에 자녀가 이미 10학년 이상이고 호주에 조교학을 와서 불과 2, 3년 후에 호주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럴 때는 그 대입 제도가, 대입 시험이 부담이잖아요. 근데 캔버라는 내신만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주정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합니다. 제가 이거는 조교학 캔버라 영상편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캔버라는 영어가 없으면 초등학생도 또 IC, 아까 그 퍼스처럼 IC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일지라도 IC 센터로 보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중고등학생이다라고 하면 일단 처음에는 배정받았던 그 호주 아이들이 있는 일반 학교로 배정이 됐다가 거기서 일정 기간, 뭐 짧게는 1, 2주, 길게는 3, 4주 정도 아이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충분히 그냥 정규 과정을 따라가겠다라고 싶으면 그대로 두고요.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닉슨이라고 하는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닉슨 칼리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IC 센터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서 HSP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하고 다시 원래 있던 그 학교로, 호주 아이들이 있던 학교로 돌아오게 되고요. 자, 아들레이드도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렌트비가 조금 광역 도시보다는 저렴하니까 주로 염두에 두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여기는 13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7학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7학년, 8학년 정도부터는 공립학교라도 홈스테이가 가능하고요. 밑에 초등학교는 IPEC라고 하고 하이스쿨은 ISEC라고 합니다. P는 프라이머리, S는 세컨더리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IC 센터하고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초등학교 과정도 IPEC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호바트. 정말 뭐 과거에는 코로나 전만 해도 뭐 한국 학생이 조교학을 간다라고 하면 호바트에 대한 뭐 문의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교학을 올 때 엄마가 이미 영어권에서 대학까지 나오신, 엄마가 상당히 뭐 영어에 부담 없는 그런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면 굳이 내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뭐 렌트비도 비교적 좀 높은데 이런 지역으로 가서 한인 상권 인근에 거주해야 되고 뭐 꼭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호바트가 뭐 렌트비도 저렴하지만 또 공립학교 학비도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호바트의 가장 큰 장점은요, 호주로 조교학 올 때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학교 배정이잖아요. 근데 호바트는 호바트 안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립학교들도 대부분 유학생이 지원이 됩니다.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우수한 건 알지만 유학생한테는 거의 자리가 없어서 TO를 못 내주는 학교가 다반사거든요. 그러나 호바트는 아주 우수한 뭐 호바트 칼리지, 굉장히 성적도 우수한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쪽으로도 유학생이라도
다 지원이 된다라는 게 또 장점인데, 이 호바트 같은 경우, 타즈메니아 같은 경우는 IC를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영어 점수를 내야 돼요. 만약에 영어 점수를 내지 못하고 공인 영어 점수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시험이 좀 부담이다라고 하면 뭐 저희 서울 사무실, 강남역 앞에 있는 저희 서울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 서울 사무실에서 타즈메니아 교육청에서 보내준 그 온라인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이 이제 감독을 해서 시험을 치르면 학교에서 결과를 줘서 바로 입학해도 된다, 아니면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와라, 뭐 이렇게 결과를 줍니다. 실제로 영어 점수를 내도요, 조건이 상당히 낮아요. 9학년까지는 IELTS 4.0, 사실 한국에 평범한 아이들은 4.0 정도로 다 나올 겁니다. 10학년은 4.5, 11학년부터는 5.0인데 이게 다른 주는요, 다른 주 아까 제가 점수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IC 안 가려면 요거보다 다 0.5점에서 1점 정도 높다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11학년 이상은 10학년, 11학년 이상은 5.5 이상을 내야 되고요. 멜번 같은 경우는 6.0을 요구하는, 멜번은 학교마다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6.0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요거보다 0.5점 높다라고 하면 IC 센터 없이 HSP 과정 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주별 공립학교 학비인데, 이제 어머니들이 유학을 할 때 비용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학비보다는 그 외적인 비용이 이제 도시별로 좀 차이가 큰데, 요건 제가 호주 조기 유학 얼마면 돼? 라는 영상으로 자금을 분석해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그 영상이 제가 올린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사이에 교육청 학비들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교육청 학비들을 조금 보면 초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교육청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캔버라만 한 1,000만 원 정도로 좀 낮은 편이고, 나머지는 다 뭐 14,000불, 15,0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한 1,300~400만 원 정도 요 사이인데, 11, 12학년으로 가면 좀 차이가 많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는 19,000불, 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학비가 올라가지고 2만 불이 넘어가요. 공립학교인데도. 타즈메니아 같은 경우는 14,900불이니까 멜번에 비해서는 꽤 의미있게 학비가 차이 나죠. 뭐 3, 4년 계속 대학까지 염두에 두고 유학을 온다라고 하면 공립학교 학비도 차이가 좀 큽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뭐 18,000불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조기학을 오면 엄마들이 제일 이제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적정한 학교가 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 학교 배정이 제일 이슈잖아요. 이 학교 배정만큼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제일 없거든요. 저희가 뭐 10년 넘게 이 조기유학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 일을 하는 저희도 가장 힘든 게 이 학교 배정 같아요. 지난 24년도도 저희가 호주로, 한국 학생이 호주로 조기유학 온 케이스를 저희 호주유학 클럽이 제일 많이 수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뭐 감사패 같은 것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저희들도 이 학교 배정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교육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떤 학교가 유학생이 지원이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는 퀸즐랜드 브리스번 골드코스트가 있는 교육청인데, 저 밑에 제가 화살표 해놨죠. 저기 보면 유학생 지원 학교들 리스트가 쭉 이렇게 나오고요. 요건 빅토리아는 아예 지도로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하면요, 그 지역별로 이렇게 쭉 유학생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나오고요. 캔버라도 마찬가지로 Find School이라고 하는 저 클릭을 탁 하면, 화살표에 클릭을 탁 하면 학교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뉴사우스 웨일즈인데 오른쪽에 아예 브로셔를 다운받아 가지고 차근차근 온라인 브로셔를 또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온라인 브로셔에 가면 이렇게 상세하게 지도로 시드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외곽 지역까지 어떤 학교들이 지원이 되는지 쭉 나와 있고요. 학교 리스트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타즈메니아 교육청도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즈메니아의 가장 큰 장점은 타즈메니아에서 가장, 호주 아이들도 가장 선호되는 그 공립학교에도 유학생이 지원이 된다는 게, 그게 가장 타즈메니아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경우에 특목고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유학생한테는 자리를 안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타즈메니아는 다, 물론 배정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지만요. 자, 타즈메니아는 여기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소해서 그런데 멜번에서 가면 비행기로 1시간, 1시간 조금 넘기도 하고요. 시드니에서 가면 비행기로 한 2시간. 그러니까 충분히 뭐 또 렌트비도 훨씬 저렴하고 하니까, 기후도 남쪽이라서 엄청 추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뭐 멜번처럼 막 그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꽤 쾌청한 날씨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특히 엄마가 영어가 좀 되시는,
엄마가 과거에 뭐 영어권 국가에서 뭐 학위를 받았다든지 영어 정말 잘하시는 엄마들 요즘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굳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의 한인 상권이 잘 갖추어진 그 인근으로 가야 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호바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로 조교하고 올 때 이 학교 배정이 문제다 보니까 엄마들이 항상 저희에게 이메일 주실 때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게 호토바기님 땡땡 학교 자리 있나요? 땡땡 학교 자리 있나요? 이 질문이 조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뭐 전자제품 하나 산다. 그러면 무슨 모델 제품이 지금 스톡이 있나요? 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나올 거고 그죠. 근데 호주는 자리가 있다고 우리 아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리 있다고 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교육청에 무슨 학교에 자리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자리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몇 학년이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교육청 혹은 그 공립학교가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리 있나요? 이 질문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리스트 쭉 보시고 그 중에서 학교를 선정하는데 문제는 이제 엄마들이 답답한 게 그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보통 저희 같은 이제 공식 에이전트한테는 보통 뭐 퀸슬랜드, 브리스번 같은 교육청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업데이트된 내용을 주고요. 뭐 시드니나 멜번 같은 경우는 석 달에 한 번씩 그 리스트를 줘요. 뭐 캔버라 같은 경우도 주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현 시점에서 지원을 해볼 만한 학교 쭉 이렇게 줍니다. 학년별로 이렇게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우리는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에 한해서만 자리가 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부모가 함께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금 몇 학년에 한해서 자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을 참 드리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호주 초중고의 핵심은 결국은 선지원, 선심사, 선배정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먼저 지원하는 사람을 먼저 평가해서 자리 있나 없나를 파악해 주는 거니까 뭐 달리 방법이 없죠. 지금 저희가 지난 2, 3월 사이에 두 달 사이에 26년도 초에 호주에 조교하고 올 부모님들 가정들을 많이 저희가 교육청이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4월 중순 넘어가니까 사실은 뭐 내년이면 5월 달쯤 되면 사실은 인기 있는 학교는 이미 이제 마감이 또 돼 가겠죠. 말씀드린 대로 조교 유학에 한국 학생들이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5%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안에서 열심히 엄마가 서치해가지고요. 이 학교가 좋은지 저 학교가 좋은지 이 학교가 우리한테 맞을 건지 해가지고 1, 2, 3지망 잘 선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셔도 대부분 그 학교들은 네이버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괜찮다 하더라 뭐 이런 기존에 갔다 온 한국 엄마들이 올려놓은 이런 블로그 같은 걸 보고 연락을 주셔도 자리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지 말고요.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같이 엄마랑 같이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어떤 학교가 맞을지 엄마의 적응력, 엄마의 영어 능력, 엄마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렌트비 감당이 달라지니까 동네가 달라져야죠. 그렇게 해서 함께 찾아 나가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호토바기가 항상 조교학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호주 조교학의 핵심은 동네 선정이다. 네. 명문 사립학교가 낙후된 동네에 존재하지 않고요. 아주 우수한 좋은 동네에 뭐 형편없는 공립학교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그 학교는 그 인근 동네 아이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동네 선정이 훨씬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동네가 선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학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안에 1지망, 2지망, 3순위를 이제 잘 정해가지고, 그죠?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범위 안에서 1, 2, 3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이제 최소 9개월 전에는 지원을 해서 입학 허가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학생비자 준비해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저희 웹사이트에 이렇게 문의를 주실 때 저희 호주유학 클럽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웹사이트도 나오고 네이버 카페도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문의 주실 때 1대1 전문 상담 신청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8가지 내용에 대해서 엄마들이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에 맞는 적정한 동네를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가 있죠. 자, 이상 호주로 조교학을 올 때 각 주별로 가디언 조건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 조건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그냥 1년, 2년 학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처음 1, 2년만 엄마가 있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만 두고 엄마는 돌아갈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도시 선정이 또 달라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디언 조건이 다 다르니까요. 네, 이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